자, 오늘은 우리 페이지 182페이지의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주요적인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수학에서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용어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통계를 조사할 때, 통계조사 문제 알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을 해 나가잖아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 값에 대한 통계를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종류가 두 종류가 나왔어요. 통계를 조사한 종류 두 종류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고 했죠. 자, 이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어떤 전수조사라는 것은 어떤 내가 조사를 하려고 하는 집단을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내가 어떤 조사하려는 집단, 그죠? 조사 집단을 간단하게 따지자면 100% 전부 all, 그죠? 네, 다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전수조사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집단이 양이 조금 적거나, 그죠? 많지 않거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조사, 그죠? 어떤 조사의 내용이 중요한 거.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구조사, 주택조사, 뭐 이런 것들 있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굉장히 중요한 집단에 대한 어떤 용어에 대한 조사들이 바로 전부 전체 집단이 다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이 전자가 온전한 전자, 그죠? 100%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에 전수조사를 합니다만은 굉장히 큰 집단이 됐을 때,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총인구조사,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조사한다. 또 대한민국 전체 주택을 조사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수조사는 웬만하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면은 전수조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수조사를 우리가 하기 힘들 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죠? 반드시 꼭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조사를 하겠다? 표본 조사를 해보겠다. 자, 우리 표본의 조사는 뭐냐면, 표본은 이게 뽑겠다는 거죠. 예. 특정 표본을 추출합니다. 표본을 추출한다. 자, 이 추출이라는 용어는 이제 요 밑에 다른 그 밑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표본 조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을 뽑는다는 소리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표본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전체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양이 방대해. 그죠? 모집단이라는 표현에는 엄마 모자를 씁니다. 엄마 모자를 써가지고 모집단이 있어요. 근데 이 모집단이 양이 많아. 그런데 양도 많은데다가 꼭 반드시 전체 전수를 조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어떤 표본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안에 구성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조사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몇 개의 예시를 뽑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본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몇 개의 표본을 뽑습니다. 이때 우리가 표본을 뽑을 때 이 뽑혀오는 이 표본의 개수, 내가 뽑는 표본의 개수, 그죠? 이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표본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를 자주 등장하게 될 거예요. 이 용어는 진짜 이렇게 마지막까지 등장할 텐데, 이 크기라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모집단 안에서 내가 표본을 뽑을 때 몇 개를 뽑을 거냐, 몇 개의 자료의 표본을 뽑을 거냐, 이 표본의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충분히 이 용어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주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암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표본을 뽑아요. 그렇죠? 표본을 뽑은 다음에 이제 이 전체를 조사하기 힘드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여기 뽑혀 나온 얘들이 이 모집단 안에 있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 표본들로, 그죠? 표본의 값으로 이 모집단의 성질을 구해가지고 이걸로 이 모집단에 대한 이 값들을 추정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이 값들을 전체를 조사하기 힘드니까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 이 표본의 조사를 값을 통해서 우리는 모집단의 어떤 값들을 추정해 나가는, 그죠? 이렇게 추정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바로 표본 조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이 조사들은, 통계 조사는 거의 다 표본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뭐 인구 조사라든지 주택 조사라든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만은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표본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표본 통계 조사에 대한 용어, 전수 조사와 표본 조사라는 용어를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이 모집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자, 모집단이라는 용어는 아까 이야기했죠. 선생님이 잠깐 이제 표본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전체를 말합니다. 자, 이 조사 대상의 전부, 전체.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표본과 추출해서, 이제 우리 모집단 안에서 표본을 추출하자고 했잖아. 아까 추출한다 했죠? 여기서 표본을 추출할 텐데, 이 추출이라는 용어가 뭐였다? 이 추출이라는 용어가 뽑는다는 거죠. 근데 뽑는데 내 마음대로 막 뽑으면 안 되잖아. 이 어떤 이 조사에 대한, 통계 조사의 어떤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추출하는 방식을 어떻게 추출하겠다? 임의 추출을 합니다. 내가 뽑고 싶은 애들을 뽑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거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후보를 조사를 한다. 누가 더 득표율이 높을 것인가, 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이런 조사를 하잖아요. 이런 여론조사를 우리가 했을 때 특정 지역 내가 딱 선정해서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죠. 또 특정한 어떤 연령대만 딱 골라서 이렇게 뽑으면 그 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겠지. 그쵸? 자, 그럼 우리는 이거 누가 이렇게 뽑는 사람이요, 이 투표 어떤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쵸? 아니면 나이대가 몇 살대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전혀 어떤 이 뽑히는 표본에 대한 값들이 어디에 존재하는 값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그죠? 그냥 임의로 내가 막 뽑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체에서 뭐 이렇게 랜덤으로 뽑는 거죠. 자, 그래야 좀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자, 임의 추출입니다. 임의라는 표현이 그냥 임의로 막 뽑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건 추출, 비보건 추출, 이렇게 나눠졌는데, 그럼 보건 추출은 뭐냐? 말 그대로 보건시킨다. 자, 어떤 한 자료를 이렇게 뽑았어요. 그게 우리 보통 전화번호로 하잖아요. 핸드폰이나 이제 유선전화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막 랜덤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렇죠? 예, 요즘은 컴퓨터 단수 이 번호로 이렇게 한다는데, 단수 프로그램, 그죠? 이렇게 막 우리 복권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추첨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보건적으로 추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건 추출을 합니다. 예, 보건이라는 말은 처음에 이제 딱 추출했는데 뽑혔어. 표본으로 한 개를 뽑았어. 근데 이 표본을 다시 모집단 안에 집어넣고 다시 뽑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내가 한번 뽑았는 거를 제외시키고 또 뽑는 게 아니라 한번 뽑았는 것도 다시 모집단 안에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의문점이 생기죠. 선생님, 뽑았던 사람을 조사했는데 또 뽑으면 그 사람이 중복조사가 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중복조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이 모집단의 양이 굉장히 크면,
내가 복원을 시킨다 하더라도 또 똑같이 그대로 반복되어서 뽑혔던 사람이 또 뽑힐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복원 추출이 물론 뽑혔던 사람이 또 뽑힐 수도 있지만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니기 때문에 큰 어떤 이 신뢰성의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복원을 하느냐? 그 복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어떤 이 추출을 할 때요, 뽑을 때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뽑습니다. 이 복원 추출해서 뽑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독립성 유지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뽑을 때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모집단이 10개가 있어요. 모집단이 10개가. 근데 예를 들어서 1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4명이고 2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3명이고 3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3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한 사람 뽑아가지고 이 조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확률적으로 따지면 이 10명 중에서 1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의 확률은 얼마예요? 이 표본을 뽑았을 때, 한 명 표본을 뽑았을 때 1번 지지를 할 사람의 확률은 10분의 4죠. 그죠? 근데 또 한 명을 뽑는데 이번에 또 1번 확률을 만약에 복원을 하지 않는다면, 복원을 하지 않고 비복원을 한다면 또 1번을 뽑을 확률이 얼마가 되고요? 이번에는 1번 후보를 지지할 확률을 사람을 뽑을 확률이 9분의 3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명을 빼고 시작해버린 추출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1번 후보를 뽑는 사람 표본이 나올 확률과 두 번째 1번 후보를 뽑을 표본이 나올 확률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독립성이 조금 훼손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원을 할 때, 한번 뽑았어도 다시 집어넣고, 표본을 집어넣고 다시 뽑기 때문에 두 번째 뽑을 때도 이 1번 후보를 뽑을 확률은 또 10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독립성을, 어떤 표본을 뽑는 확률에 대해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원 추출을 주로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제 독립적인 어떤 표본을 뽑기 위해서 표본을 뽑을 때마다 이게 확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원 추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복원 추출해서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 전체의 수를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집단이, 그죠? 모집단 개체수가, 자료수가 라지 n이고, 그죠? 그런데 내가 이 중에서 라지 n개 중에서 스몰 n개의 표본을 뽑는 거예요. 한 개씩 복원해가면서 n개의 표본을 뽑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뽑을 수 있는 표본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표본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얘는 n 라지 n 바이 스몰 n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중복 순열로 적용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우리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여기 선생님이 10명의 어떤 유권자가 있는데, 그쵸? 10명의 유권자 중에서 이제 딱 3명만 뽑으려고 해요. 3명만 뽑아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복원 추출로 하려고 해요. 알겠죠? 복원 추출로 3명의 표본을 뽑으려고 하자.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냐?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한 명 뽑을 때, 첫 번째 한 사람 뽑을 때도 몇 명 중에 한 명? 10명 중에 한 명을 뽑게 되는 거지. 그죠? 또 두 번째 표본을 뽑을 때도 복원을 시키고 또 뽑으니까 또 10명 중에 한 명 뽑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또 이제 복원시킨 다음에 또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또 10명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우리는 10의 세제곱, 즉 10파이 3, 그죠? 요렇게 우리는 이만큼 경우의 수만큼 이
보건 추출로 표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뽑을 때 한 명씩 뽑는데 뽑고 확인하고 다시 복원시키고 뽑고 확인하고 다시 복원 뽑고 확인하고 다시 복원 이런 식으로 3번 뽑으니까 전부 다 10명 중에 한 명씩 뽑게 되면서 중복 가능한 순열로 우리가 이렇게 이 복원 추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도 n-n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겠죠. 전체의 모집단의 객체수에 그리고 표본의 개수의 제곱수 n의 n제곱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원 추출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비복원 추출은 그럼 뭐야? 복원 안 시키겠다는 소리지. 아까 선생님이 독립성 때문에 복원을 시키겠다고 했지만 뭐 복원 안 시키는 경우도 뭐 그냥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안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통계조사에서 대부분 복원 추출을 쓰고 비복원 추출은 잘 쓰지는 않는데 그냥 이걸 그냥 서로 상대성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복원 추출을 한다. 근데 이건 비복원 추출은 또 두 가지 방식이네. 한 번에 한 개씩 n회 뽑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또 모집단은 그대로 라지엔이라고 치고 모집단은 라지엔이라고 치고 비복원할 때 하나씩 뽑는 거지. 근데 비복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처음에 n에서 그죠? 그 다음 뽑을 때는 n 빼기 1 중에 하나, 그 다음 뽑을 때는 또 n 빼기 2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n개를 뽑겠지. 이거 뭐야? 얘는 지금 보니까 순열 개념이지 NP야. NPN 라지 NP N 개념이래. 이렇게 해서 n개를 뽑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가 아까 복원 추출은 n 파이 n 중복 순열로 정리가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비복원 추출은 한 명씩 줄어드니까, 그쵸? 복원 안 시키잖아. 뽑을 때 n명 중에 한 명 뽑고 n 빼기 1명 중에 한 명 뽑고 n 빼기 2명 중에 한 명 뽑고 이런 식이잖아. 아까 여기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를 예를 들자면 10명 중에 한 명 뽑고, 그 다음엔 한 명 줄었으니까 9명 중에 한 명 뽑고 8명 중에 한 명 뽑고 이런 식으로 3명을 뽑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때는 10P3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죠? 확인했죠? 자, 우리 예시를 가지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비복원 추출에서 한 번에 n개를 바로 뽑는 거야. 이게 하나씩 뽑는 게 아니고 한 번에 n개를 뽑아버리는 경우지. 이런 경우가 뭐겠다?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뽑는 거니까 조합으로, 그죠? 전체 n개 중에서 컨비네이션 스몰 n 이렇게 되겠지. 자, 우리 그럼 필수의 제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기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만을 고르시오. 자, 우리가 아까 표본조사, 우리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두 가지 방식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수조사는 반드시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에서 우리는 표본조사를 안 쓰고 전수조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우리는 표본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맞죠? 자, 우리는 지금 보니까 이런 거지. 여기 보니까 우리 전수조사 예시를 딱 눈에 보인다. 그죠? 뭐야? 총인구조사. 반드시 조사해야 되겠지. 왜 인구조사를 하는데 표본만 몇 딱 뽑아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조사. 야, 자동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몇 대가 있고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고 차 넘버 다 붙여가지고 그죠? 차 번호 다 있잖아. 번호표를 다 붙여서 이렇게 전부 다 조사를 해놓은 게 바로 얘들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를 미은 디귿을 제외하고 그죠? 정답은 그러면 표본조사는 디귿과 리을이 되겠다. 그죠? 자, 우리는 사실 전구를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조사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전지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 다 수명이 얼마나 걸릴지, 얼마 후에 이게 건전지의 힘이 떨어지는지 다 조사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몇몇 개만 딱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일의 당도를 모아, 뭐 이렇게 전수조사한다고 다 모아가지고 다 먹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답은 기업과 기업이 바로 표본조사를 사용해야 되는 예시가 되겠네요. 자, 우리 필수에서 2번 문제. 간단한 문제네요. 자, 우리 5개의 숫자 중,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 5개의 숫자가 적혀있는 공 중에, 주머니가 5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3개의 공을 끄집어낼 때, 또 이미 추출할 때, 이미 추출이 이제 표본을 끄집어내는 거죠. 자, 3개의 공을 끄집어낼 때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아까 우리 마지막에 정리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죠? 한 개씩 복원 추출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런 거지. 처음에 5개의 공이 있는데 그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5개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5개 중에 하나, 또 복원을 시키고, 또 5개 중에서 하나, 또 복원시키고, 또 5개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3개의 공을 뽑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뭐야? 이거, 중복 가능하지. 이렇게 뽑았던 거 또 뽑을 수 있으니까. 중복 가능하고, 그리고 3개를 이렇게 뽑으니까, 5, 파이 3. 우리 5의 세제곱. 그죠? 5의 세제곱, 125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뭐 간단하고. 근데 비복원 추출은 뭐예요? 비복원 추출. 한 개씩 비복원하는 방법이 있고, 동시에 3개를 뽑는 방법이 있었죠. 자, 한 개씩 뽑는 방법은 처음에 내가 5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그 다음에는 이 뽑았던 거는 이렇게 다시 뽑지 않고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셋 중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3번을 뽑는 거.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자면 5P3이 되겠다. 그죠? 크기는 60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동시에 3개를 한 번에 뽑는 거. 이거 하나씩 뽑는 게 아니고 한 번에 3개를 뽑는 거지. 그럼 얘는 순서가 상관없잖아. 이 뽑히는 순서가 전혀 고려되지 않으니까 얘는 5C3 컨비네이션으로 5C3에서 10가지의 우리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184페이지의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 이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본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표본의 값들을 이용해서, 표본 값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성질을 추정해 나간다라고 했죠. 우리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모집단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조사해가지고 전체를 예측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우리가 통계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모평균이라는 것과 표본평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보니까 큰 주제는요. 모평균과 표본평균인데 결국 이게 큰 주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우리는 일단 평균을 조금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을 위주로 우리는 이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보니까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이렇게 다 등장한다 그죠? 선생님 아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건데 이 평균값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룰 건데 일단은 우리는 이 분산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모평균 그러면요. 그죠?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떤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변수를요. 이때 확률 변수. 우리는 지금 이 통계는 이제 확률 변수를 가지고서 할 거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를 내가 x라는 확률 변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 전체의 변량 값을 내가 변수 x라고 줬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을 낸 거예요. 그죠? 이 모집단 전체 변수, 모집단 전체 변량에 대한 평균, 그것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하고, 이 모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되냐면 모평균을 x에 대한 평균, expectation, 기대값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걸 모평균이라고 하고, 이거를 크기를 우리는 보통 small m이다라고 많이 씁니다. 우리 영어로 이 평균이 mean이라는 용어가 평균이라는 용어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m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와서 평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는 m이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죠? 자, 이 x 또는 m, 변수 x가 모집단의 변수일 때 이 x랑 m이 바로 모평균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분산, 표준편차도 다 모집단의 값을 말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분산, vx, 이 모집단 변수 x에 대해서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우리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그마 있죠, 시그마. 시그마 제곱. 자,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표준편차라고 배웠었잖아요. 표준편차를 시그마라고 배웠으니까 표준편차를 제곱한 게 바로 분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약간 표현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표준편차의 이 변수 x에 대한, 그죠? 이 모집단 변수 x에 대한 모표준편차는 시그마로 표현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얘들은 m 시그마 제곱 시그마는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얘들을 우리 모집단의 수치라고 본다면 그럼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편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표본이라는 것이 뭐냐? 뽑은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표본을 모집단 안에서 표본을 n개 뽑은 거야. n개. 자, 표본의 크기를 표본 뽑으면 반드시 크기를 가지겠죠. 몇 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표본 크기를 내가 n개로 뽑아볼게요. 이 n개만큼의 표본을 뽑는데 이제 이렇게 뽑은 거야. x1이라는 표본, x2라는 표본, x3라는 표본 이렇게 표본을 막 뽑는 거지. 그래서 이걸 다 뽑아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그치? 몇 개를 뽑았다고? n개를 뽑았다 했잖아. 네, 표본의 크기, 표본을 뽑는 개수. n개의 표본을, n개의 표본을 뽑은 거야. n개의 표본을. 자, 그래서 n개의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걸 평균 낸 게 누구라고? 바로 표본 평균입니다. 요 놈을 다 더해서 얼마로 나눠버려? n으로 나눠버린다. 이게 바로 표본 평균이에요. 근데 표본 평균의 기호는 이 expectation 이거 안 쓰고요.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x바라고 쓸 거예요. 자, 표본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쓴다고? x바라고만 쓸 겁니다. 조금 우리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모집단의 평균은 모집단 변수 x에 대해서, 그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x의 expectation, 이 x를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이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 표본 평균은 이렇게 기호를 2로 안 쓰고, 그죠? 2로 안 쓰고 그냥 변수 x의 바 이렇게 넣어서 우리는 표본 평균을 표현한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위에 x 위에 바가 있으면 얘는 모집단 변수와 구분되는, 그죠? 이 변수와 구분해서 표본들에 대한 한번 내가 n개의 표본을 뽑아서 만들어진 더해서 다 이 값을 n으로 나눈 표본들의 표본 평균을 우리는 x바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 m은 모집단 평균, 모평균, x반은 표본들의 평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자, 표본 평균이요. 자, 그런데 이제 표본 분산, 그럼 표본 분산은 뭐냐? 자, 우리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요, 어떻게 표현하기를 약속했냐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모집단은 시그마를 썼잖아요. 시그마 제곱, 시그마, 이렇게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집단 값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표본에서는 약간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용어를 조금 다르게 기울였습니다. 다른 기호가 누구냐면 바로 이 표본의 분산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S제곱. 자, 그리고 표본 표준 편차를 우리는 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S는요 뭐냐면 우리 사실 시그마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 옛날 고대 그리스어로 이 시그마라는 이 단어는 이 알파벳에서 S를 대신하는 단어입니다. S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렇게 두 개를 구분 짓고자 모집단 값은 시그마로 그리고 이 표본 집단의 값은 S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S 기호로 약속을 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의 제곱, 이게 분산이죠. 그죠? 표본 집단의 분산을 S제곱. 그리고 표본 집단의 이 표본 표준 편차를 우리는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래 모집단 이 분산과 모집단 표준 편차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는 그냥 배운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얘는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분산의 제곱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고,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분산은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었죠. 편차 제곱들을 평균 낸 거지. 이게 그 값에서 루트를 씌워서 이 모집단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어요. 이 용어가 조금 잘 입에 안 붙는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는 이 표본의 평균은 뭐 이렇게 뽑는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표본의 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 표본의 분산을 보니까 어떤 거야? 이 표본의 분산은 어떤 식으로 뽑느냐? 이거 뽑아보니까 이런 거죠. 이 표본의 분산은 조금 공식이 책에 여러분들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식과는 조금 다르죠. 자, 무슨 말이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원래 분산인데 이 편차는 어떻게 돼요? 이 별량들이 이렇게 있을 때 별량들에서 이 평균을 빼서 제곱한 게 이 편차 제곱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x1이라는 별량에서 x1에서 누구를 빼? 이 표본들의 평균인 x바를 빼고 전체의 제곱 플러스 또 x2에서 또 x바 평균을 빼고 제곱 플러스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xn에서 빼기 역시 x바 평균을 빼고 제곱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원래는 얼마로 나눠야 돼요? 우리가 별량이 n개니까 우리는 원래는 n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뭐로 돼 있어요? n 빼기 1로 나누고 있습니다. 야, 이게 조금 다르죠? 네, 이게 분산이 우리가 뽑을 때 모집단 일반적인 우리 분산은 이렇게 다 편차를 다 빼가지고 어떻게 x1 뭐 이게 쭉 다 m을 다 빼가지고 그렇지 편차들을 제곱하고 만들어진 그 값을 전체 개수로 나눠야 되겠죠. 만약에 n개면 모집단의 전체 개수가 n개면 n으로 나눠야 되고 맞죠? 전체 개수로 나누는 게 맞는데 여기도 원래는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도 원래는 누구로 나눠야겠다? 이 자료가 n개니까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표본의 분산은 n으로 나누지 않고 누구로 나누겠다? n-1로 나누겠다라고 해놓은 거죠. 이거는 우리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고등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그냥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 문제도 선생님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문제 안 나와요. 그냥 한 번씩 그냥 기호로는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표본 분산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 나오진 않아서 공식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차이는 있죠. 좀 이 차이 정도는 그냥 알아는 두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었지. 표본 분산이라는 것을 할 때 n으로 나눠야 되는데 편차 제곱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이게 n이 아니라 n-1로 나누더라. 그냥 그런 게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책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 왜 n-1로 할 거냐 하느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해놨죠. 모집단의 이 분산하고 이 표본 분산이 이렇게 좀 차이가 이렇게 오차가 생기는 것을 좀 방지하려고 이 n-1로 나누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흩어진 정도를 산포도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흩어진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게 되는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크기가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표본은 이 개체수가 조금 모집단에 비해서 적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체수가 작을 수 있어서 우리는 이걸 n으로 안 나누고요. 조금 값을 조금 이렇게 크게 늘려주는 거죠. 분모를 줄이면서. 그죠? 분모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이게 이 전체적인 분산 크기를 좀 뻥튀게 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집단의 개체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분산 크기가 표본 집단의 분산보다 모집단의 분산이 좀 더 크기가 큽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개체수가 많으면 흩어진 정도가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모집단의 분산이 표본의 분산보다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의 크기를 조금 줄여준다. n에서 1만큼 줄여서 n-1로 나눠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겠네요. 근데 왜 하필 n-1이냐는 여러분들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어떤 수학적인 근거를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수학적인 근거적인 차원에서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약속한 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는 뭐냐? 이 S 제곱을 그죠? 표본의 표준 편차 분산인 값. 이 S 제곱을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일단 모 평균을 우리는 이렇게 M으로 두고 모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표현하고 표본의 평균은 기호를 x바로 표현하고 표본의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x로 표현하고 기호를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 평균은 뭐 어차피 다 더해서 n을 나누는 거니까 이거는 상관없는데 이 분산을 구할 때 우리 이 표본의 분산을 구할 때 표본 분산이요. 표본의 분산을 구하려고 할 때 이때 이 편차들의 제곱, 그죠? 각각 별량 뽑았는 이 변수들 있지. 이 별량들에서 표본 평균을 뺀 게 편차잖아요. 이 편차들의 제곱의 총합을 얼마로 나눠? 원래는 n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는 약간 이 모집단 분산과 크기를 조금 이렇게 맞춰주기 위해서 얘를 이 값을 조금 우리가 크기를 늘릴 필요가 있는 거죠.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 얘 크기를 좀 늘려주려고 이 분모의 값을 1 정도 줄여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값 구하는 문제는 절대 안 나온다고 했어요. 얘들은 아까 선생님이 1미 제목에서도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는 제목에서도 누구에 대해서 다룬다? 바로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그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다루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본의 분산, 표본의 표준 편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4페이지에 표본 평균의 평균에 대해서, 또 표본 평균의 분산에 대해서, 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관계, 그쵸? 그럼 뭐야? 우리 선생님이 표본에 대한 분산과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에 대해서는 이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또 여기서는 또 분산, 표준 편차가 또 등장하지?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건 뭐였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는 표본 평균이고, 또 표본 분산, 이게 표본 분산이었어요. 아까는 표본 분산은 우리가 따로 안 배운다고 했죠. 요게 S제곱, 그죠? 표본 분산.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S.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을 거다라고 했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분산은 표본 분산이 아니에요. 이건 표본 분산이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 이게 어떻게 다르냐고? 표본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다른가? 또 이건 표본 평균이 아니죠. 표본 평균이 아니고 표본 평균의 평균. 또 이것도 표본 표준 편차가 아니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렇게 돼 있네. 이거를 조금 이제 선생님이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서 있잖아요.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뽑잖아요. N개의 표본을 뽑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뽑는단 말이에요. X1, X2, X3 이렇게 N개를 뽑죠. 이렇게 뽑아요.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 그쵸?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 그거를 N으로 뽑은 거를 N 전체 N으로 나눈 게 이게 누구라고 했죠? 이게 X바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모평균 있잖아요, 모평균. 이건 뭐야? 내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알 수 있다라면, 모평균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모집단 한 전체에 대한 그냥 평균이니까 얘는 고정된 거, 얘는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얘는 전체를 다 조사해서 딱 나누면 바로 딱 한 개의 값으로 정해지지. 그래서 얘는 그냥 항상 고정된 상수예요. 모평균은. 그죠? 모표준 편차도 마찬가지죠. 얘들은 상수예요, 상수. 모집단 값은. 근데 표본은 어때요? 표본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개 중에서 10개를 뽑는다. 근데 뽑을 때마다 표본이 다른 표본이 뽑히니까. 그쵸? 뽑을 때마다 이 표본이 달라지잖아. 그럼 걔들 표본이 달라지니까 얘네들을 평균 내도 이 평균 값은 어떻겠다? 평균 값이 변하겠다는 거야. 얘네들 크기에 따라서 이게 10개가 뽑힌 애들이 큰 애가 뽑힐 수도 있고 큰 애들 10개가 뽑힐 수도 있고 좀 작은 애들 위주로 10개가 뽑힐 수도 있고 골고루 10개가 뽑힐 수도 있고 결국은 이 크기가 평균된 크기가 이 표본의 평균이 그죠? 표본의 평균이 하나로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 어떤 표본을 뽑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는 이 변수 값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표본의 평균이 변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 표본의 평균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균 값들이 이 확률을 가지는 변수다. 즉 이것이 바로 확률 변수다.
이따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변수, 이 표본 평균이, 그쵸? 표본 평균이. 이 x바가 얘가 확률을 가지는 확률 변수다. 계속 변한다. 그죠? 확률에 의해서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변수 x바가 확률 변수라면, 이게 x바가 확률 변수라면, 이 확률 변수는 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겠지. 확률 변수니까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어. 맞아요?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면 이걸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뭐 확률도 구할 수 있지만 이 확률 분포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평균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분산 낼 수 있고 표준 편차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 값들에 대한 평균이 아니고 얘들 변수 x1부터 x2, x3, xn을 n으로 나눈 이 x바가 아니고 이 평균은 이거 아니에요. 좀 다른 거예요. 이 x바들을 한 개가 아니라 x바들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지더라고요. 변수 x바들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로 표현될 건데 이 x바들에 대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을 낸 거. 그게 바로 표본 평균 값에 대한 평균. 평균의 평균이라는 용어가 두 번 사용돼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표본 평균들을 또 평균 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그것을 우리는 이 x바. 아까 표본 평균은 x바예요. 표본 평균은 x바고 표본 평균이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표본 평균들을 또 모아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평균 낸 게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 이 x바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표본 분산이나 표준 편차나 이런 걸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표본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다루는 게 아니고 표본 평균의 값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다른지 알겠어요? 아까 선생님이 표현한 S라든지 S제곱이라든지 S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뽑았던 이 표본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있잖아요. 근데 내가 표본을 한 번만 뽑는 게 아니고 한 번만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뽑아봤잖아요. 구해봤잖아. 그 경우의 수만큼 우리는 이제 사실 여러 개의 표본을 뽑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내가 표본을 뽑을 때마다 뭐가 달라져? 표본을 뽑을 때마다 평균도 달라지고 분산도 달라지고 이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이 변수로 작용해서 변수들을 확률 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변수들을 모아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그죠?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분산,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들을 따로 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이 조금 정확하게 잡혀지시면 아까 배웠던 이 S제곱과 여기 표본 평균의 분산인 VX바는 다른 거다. 그쵸? 이거는 우리가 안 다루겠지만 이거는 S제곱, 이 표본 한번 뽑아준 N개를 뽑은 이 표본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지 않겠지만 누구에 대해서는 하겠다? 표본 평균이라는 이 변수에 대한 분산은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이 표준 편차로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얘들은 표본 평균에 대한 어떤 변수 크기들이에요. 자, 이해하실 수 있죠? 요 놈에 대한 통계 수치. 아까 우리는 평균에 대해서는 한다라 했잖아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해서. 맞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그다음 표본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우리가 안 다룬다라고 했던 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에서 꼭 뽑혀진 N개의 이 표본들에 대한 분산과 표본들에 대한 표준 편차는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누구를 다루겠다? 표본에 대한 평균, x바에 대한, 그죠? 계속 강조합니다.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헷갈리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반복하면서. 이 x바에 대한, x바에 대한 분산,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우리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표준 편차는, 이 교육과정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표본 평균에 대한 통계 이 값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암기를 하면서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사실은 이거 구하는 거는요 역시 우리 교육과정에서 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특별하게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냥 선생님이 재미삼아서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우리가 x바가 있잖아요. x바가 뭐였어요? 이게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x1, x2 이렇게 우리 표본을 n개를 뽑아가지고 n개의 표본을 뽑아서 n으로 나눈 것. 이게 이제 x바였죠. 표본 평균. 그런데 우리는 이 x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x바 그러면 이 x바 대신 요거 쓸 수 있잖아요. x바 대신 n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n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그리고 얘들은 이제 변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이 n 있죠. 이 x1, x2, x3 얘들은 다 개별적인 변수잖아요. 근데 이 n은 상수니까 우리는 평균에서 상수는 어떻게 할 수 있어? 곱해진 n분의 1이 곱해진 거니까 어떻게 될 수 있지? n분의 1 이 x1 플러스 x2 플러스 점점점 xn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보자면 사실상 어때요? 우리가 얘들 다 하나하나 표본들이 복원 추출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원래. 맞아요? 복원 추출을 하는데 그럼 복원 추출을 이게 전부 다 복원 추출되는 거니까 어때? 전체 모집단 전체에서 한 개씩 끄집어내는 거잖아. 맞죠? 전부 다 x1이나 x2나 x3나 전부 다 끄집어내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또 끄집어내고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들이 나오는 이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등하잖아. 그쵸? 모집단 전체에서 한 개를 뽑는 거니까.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얘들이 다 동등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다 동등한 x라고 생각해버리면 좀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다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가능해요. 우리 변수 외에 이가 변수들이 이렇게 있으면 다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x1 플러스 이 x2 우리 변수들은 상수는 빼냈고 변수들은 이렇게 다 따로따로 평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전부 다 분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과정 자체가 예전에 뭐 그냥 중간중간 과정에서 뭐 이렇게 변수들 분리하는 걸 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크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방법으로 정리한 적이 있다 정도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변수 크기로, 그죠? 이게 전부 다 이것도 x 중에 하나, 이렇게 되니까 전부 다 이제 동등한 이 크기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냐 하면, EX의 n, 우리는 모집단 전체 변수의 값이 동등하게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전체 x개 중에서 하나씩 뽑는 거니까 우리는 이 x에 대한 모집단 평균이죠. 모집단 평균의 크기에 대한 우리가 이 전부 다
이게 요것도 m, 요것도 m, 요것도 m 요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누가 된다? nm 요렇게 되는 거지. nm 맞아요? 전부 다 이제 이 크기랑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동등한데. 그래서 n분의 1에 곱하기 nm이 적용되어서 n 약분하고 얼마가 돼? m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인 이 x반은 누구와 같다? 모평균하고 똑같은 애예요. 모평균이 m이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 바로 모집단 평균의 크기와 같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시는 친구가 있나요? 표본 평균이 아니에요. 표본 평균은 그냥 x바고 이 x바는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표본 평균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값들을 또 모아서 이것들을 평균 낸 거예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집단 평균과 일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분산도 한번 볼게요. 분산도 똑같은 원리겠죠. Vx바는 똑같습니다. 식은 n분의 x1, x바의 크기가 x1, x2, 점점점 플러스 xn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Vx바예요. 근데 혹시 우리가 곱해진 수 어떻게 돼? 우리 분산에서는 곱해진 수가 제곱배로 빠져나오는 거지. 요게 제곱배로 빠져나와요. n제곱분의 1로 빠져나오죠.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고 Vx1부터 x2 점점점점 xn 이렇게 돼 있는데 맞아요? 이것들도 다 분리가 될 수 있는 거지. n제곱분의 1에 얘들도 다 동등하게 x로 그죠? 모집단 이 x 변수로 다 분리가 되어서 빠져나옵니다.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vx 플러스 vx 플러스 이게 다 모집단 분산과 똑같아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죠? 그냥 복원 추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몰라도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n개의 vx가 생겼죠. 더해졌지. 그럼 뭐야 이거는? n 시그마 제곱 vx가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아마. 모집단의 이 표준편차 시그마고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었지. 그래서 이 vx가 전부 다 시그마 제곱이에요. 전부 다 시그마 제곱인데 이게 몇 개 있어? n개있지. n 시그마 제곱. 여기 n 시그마 제곱. 그럼 여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약분되고 나면 n분의 1 남고 시그마 제곱이 분자로 남으니까 결국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분산이 나타나는 거죠. Vx반은 누구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이때 이 시그마는 모평균의 모집단, 그죠? 모집단의 분산이에요.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 분산이고 거기에 n으로 크기, 표본의 크기. 여기서 n은 표본을 뽑는 개수, 그죠? 크기 n으로 나누어진 식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돼요?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까 이거랑 같은 원리로 그냥 전부 다 이게 동등한 x에 대한 평균으로 빼낸 것처럼 전부 다 동등한 이 변수들의 값들을 분산을 전부 다 동등한 모집단 분산 값으로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빼낸 n제곱분의 1로 곱한 거죠. 아까 평균은 이게 n분의 1이 빠져나와 있었기 때문에 nm이 빠져나오면 약분돼서 n이 사라져버리고 m이 돼버렸죠. 그런데 여기서는 처음에 여기서 n이 빠져나올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거 n분의 1이 빠져나올 때 n제곱분의 1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n제곱분의 1이 분산해서는 제곱해서 빠져나오잖아. 여기서는 n제곱분의 1이 빠져나오고 얘들은 역시 그냥 전체가 n개의 분산이기 때문에 n제곱분의 1 곱하기 n개의 분산 약분하면 결국 n분의 분산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요거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데 사실은 몰라도 상관없고 우리는 누구만 외우면 되겠다. 이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네, 어떻게? Vx반은 누구라고? 바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자, 이게 모집단 분산이고요.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크기와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제 분선 구했으니까 여기 루트만 씌우면 되겠죠.
여기에 루트만 씌워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이게 이제 시그마 제곱은 빠져나오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바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가 아니에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표본 평균은 모평균의 크기와 같고 표본 분산은 어떻게 n분의 모집단 분산. 그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모집단 표준 편차.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시그마가 모집단 수치를 기준으로 표현한 거다. 이것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이제 여기에서 모집단 값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다음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정도 우리가 암기하시고요. 아까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요 n은 뭐였다고? 요 n은 표본을 뽑을 때의 표본의 크기였고, 요 n의 의미는 표본의 크기였고, 이 시그마의 의미는 바로 모집단 표준 편차였다. 시그마 자체가. 그죠?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 공식을 암기하시고, 우리는 다음으로 예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표본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를 배워봤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공식, 그쵸? 걔네들이 어떤 공식으로 구해지는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과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과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가 어떻게 구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이제 예시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 표본 평균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예시 문제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생 내용 정리해 볼게요. 0, 2, 4, 6.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이미 추출. 한 장 카드를 복원해서 복원 추출. 한 장 카드를 복원 이미 추출. 발음이 잘 안 돼. 예, 복원 이미 추출. 카드에 적힌, 그죠? 카드에 적힌 이 숫자를 변수 x라고 했죠. 자, 이걸 변수 x라고 잡고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확률 분포표. 자, 우리 이제 이 0, 2, 4, 6 4장 카드에서 한 장을 임의로 뽑을 거예요. 한 장을 뽑을 건데 카드에 적힌 숫자를 변수 x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 우리 변수의 확률 분포표 만들 때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이 어떤 값이 되겠다? 카드에 적힌 숫자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죠. 한 장의 카드를 내가 뽑았을 때 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은 0, 2, 4, 6 대개고요. 자, 우리 확률 분포표를 만들려면 여기 이제 이 대응되는 확률을 구해 주셔야 되겠다. 그죠? 자, 우리는 이 0이 뽑힐 확률, 한 장 카드를 뽑았을 때 0이 뽑힐 확률은 얼마다? 바로 4분의 1이다. 자, 2가 뽑힐 확률도 얼마다? 4분의 1이다. 자, 4가 뽑힐 확률도 얼마다? 4분의 1이다. 6이 뽑힐 확률도 4분의 1. 전부 다 이제 4장의 카드에서 한 장씩 뽑히는 경우니까 확률이 전부 다 4분의 1씩이다.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이 지금 0, 2, 4, 6이라는 이 숫자 카드를 뽑는 방법의 수를 우리는 이게 모집단 수치라고 했을 때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 모평균과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평균 M이죠. 모평균은 여기서 이제 확률 분법해서 평균 내는 방법은 자, 이 곱하고 더하고 그죠? 0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6 곱하기 4분의 1. 그러면은 요거 4분의 2고 요거 1이고 4분의 6인데 요거 두 개 더하면 4분의 8이고 2가 되고 요거 1 있으니까 얼마야? 3이네? 일단 모평균은 일단 3입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집단의 분산 구해볼 텐데, 모집단 분산, 우리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했었죠? 모집단 분산. 자,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이 변수들의 제곱의 평균에서, 그죠? 그 변수 EX 제곱, 그죠? EX 제곱에서 빼기 EX의 제곱, 요거를 우리가 한 게 이제 모집단 분산이 되죠. 자, 모집단 분산 구할 때 그러면 여기 변수들을 다 제곱하면 4, 16, 36, 좀 숫자가 크네요. 자, 우리 여기 정리해보자. 자, 일단 우리 EX제곱 요거 구해보면 0 곱하기 4분의 1 빵이니까 안 써도 되겠고 4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16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36 곱하기 4분의 1 지금 요놈들이 요놈 계산한 게 바로 요거죠. EX제곱, X제곱에 대한 평균 이렇게 될 것이고 X에 대한 평균은 아까 구했잖아요. X에 대한 평균은 M이 3이었으니까 빼기 9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계산하면 요거 1 되고 1 플러스 요거 4죠. 4 플러스 요거 9네요. 그럼 얼마야? 14네? 14에서 빼기 9니까 얼마다? 5다. 일단 우리는 이 모집단의 분산을 구하니까 5, 그러면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가 5를 루트 씌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모집단에 대한 확률 변수 x에 대한 이 변수 x에 대한 모집단 평균, 모집단 분산, 모집단 표준 편차를 우리는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모집단에 대한 아주 좀 자유가 좀 작은, 그죠? 크기가 작은 모집단이죠. 우리가 좀 이렇게 실험을 하기 위해서 좀 작은 모집단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 몇 개 안 되는 이 4개의 카드밖에 안 되는 이 모집단에서, 그죠? 이제 우리는 이 모집단 안에서 표본을 한번 뽑아보자는 거예요. 그죠? 몇 개 안 되지만 그냥 실험적인 아까 그 공식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두 개의 표본을 뽑을 건데, 표본의 크기가 2. 그죠? 표본의 크기 2인 두 개의 표본을 뽑아볼 건데, 이거 뽑을 때, 요게 표본을 뽑을 수 있잖아. 이게 뽑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우리 왜 복원 추출한다 했잖아요. 복원 추출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 두 개 뽑을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전체 경우의 수는? 뽑을 때마다 넷 중에서 하나씩. 그러니까 16가지의 표본이 나오겠죠. 그죠? 16가지의 종류의 2개짜리 표본이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다 한번 구해보자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표 하나 만들어서. 이 표는 자, 여기서 한 개의 표본과 또 다른 표본, 우리 두 개의 표본 뽑잖아요. x1과 x2. x1 첫 번째 뽑는 표본을 x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뽑았을 때 나오는 표본을 x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우리 첫 번째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카드가 0, 2, 4, 6이고 또 복원이니까 또 중복돼서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뽑은 카드가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이 변수 크기가 0, 2, 4, 6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두 개의 카드를 끄집어내는데 먼저 뽑힌 카드에 적힌 숫자를 x1이라고 변수로 두고 두 번째 뽑힌 카드의 변수를 x2라고 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x1이 될 수 있는 값이 0246이고 또 x2가 될 수 있는 값이 0246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모집단 거는 모집단 확률 분포표 만들었고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거예요. 표본 평균이 아까 변수라고 했잖아요. x바. 이게 변수인데, 이것들은 이 변수 x바에 대한 이 확률 분포표, 이 변수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냐? 일단은 우리가 변수 x바가 될 수 있는 값들을 다 찾아봐야겠지. 그쵸? 변수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려면 변수부터 먼저 크기를 정해야 돼요. 여기 x바. 자, x바에 대한 크기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에서 x바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나오는 표본의 평균이니까, 이 x바는 먼저 나온 x1과 두 번째 나온 x2의 합을 2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1이 0 나오고 x2가 0 나왔는데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0. x1이 0 나오고 x2가 2 나왔는데 더해서 2 나누면 1. 0하고 4 나왔는데 나누면 2. 0하고 6 나왔는데 나누면 3. 이런 식으로 x 먼저 나온 게 x1이 2 나오고 x2가 0 나오고 나누기 2. 그 다음에 2 더하기 2 나누기 4. 나누기 2. 네. 이렇게. 자, 어쨌든 x1의 값과 x2의 값이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았을 때 평균을 내주는 값들을 여기다 다 적을게요. 이제 간단하게. 자, 2 더하기 4는 6이니까 나누기 2 하면 3. 2 더하기 6은 8, 나누기 2는 4. 4 더하기 0은 나누기 2 해서 2. 여기는 4 더하기 2, 6이니까 나누기 3. 4 더하기 4는 8, 나누기 2는 4. 4 더하기 6은 10인데 나누기 2 하면 5. 자, 6 더하기 0은 6인데 나누기 2 하면 3. 6 더하기 2는 8, 나누기 2는 4. 6 더하기 4는 10, 나누기 2는 5. 6 더하기 6은 12인데 나누기 2 하면 6. 이런 식으로 우리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여기 있는 값들이 뭐예요? 이 16가지 값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표본을 두 개를 뽑으면 복원 추출했을 때 뽑을 수 있는 전체 표본의 경우의 수가 16가지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쵸? 그 16가지가 바로 요놈들인데 16가지 값들을 평균 낸 거예요. 그쵸? 16가지의 이 표본들을 16종류의 표본들을 평균 낸 값들이 바로 이 16개의 크기들입니다. 이게 변수 x바가 될 수 있는 전체 수네. 맞죠? 그럼 몇 가지 돼요? 0 될 수 있고, x바가 1 될 수 있고, 2 될 수 있고, 3 될 수 있고, 4 될 수 있고, 5 될 수 있고, 6이 될 수 있네요. x바에 대한 이 확률 변수를 전부 다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주어져야겠죠? 그럼 변수 x바가 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전체 16개 중에서 0은 1개밖에 없으니까 얘는 16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은 2개 있으니까 16분의 2고, 2는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16분의 3이고, 3은 하나, 둘, 셋, 4개 있죠? 그래서 16분의 4가 되고, 자, 그 다음 4도 하나, 둘, 셋, 16분의 3, 5도 2개, 16분의 2, 그 다음 6은 1개, 16분의 1. 이렇게 이제 확률 분포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됐으면, 이 확률 분포표를 보고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것들을 차례대로 구해봐야겠죠? 자, 우리 이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이걸 구해보면 이제 이 확률 분포표를 구하면 되잖아요. 곱하고 더하고. 자, 이거 빵이고, 그 다음에 요거 곱하면 16분의 2 플러스 16분의 2, 3은 6, 16분의 3, 4, 12, 16분의 4, 3, 12, 16분의 10 플러스 16분의 6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더하니까 16분의 얼마? 다 더하면 16분의 2, 6, 8, 20, 32, 42, 48. 그러면 요거 16분의 48 나누면 얼마 하네요? 3이 되죠? 어때요? 아까
모집단 평균하고 일치했다 그죠? 아까 그 공식과 딱 떨어지네요. 이번에는 이제 또 분산 표준편차도 구해봐야겠죠. 자, 좀 공간이 조금 비좁으니까 위로 조금 올려볼게요. 분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변수를 다 제곱해서 0, 1, 4, 9, 16, 25, 36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어떻게 전부 다 이제 이렇게 값들을 다 만들어 놓고 역시 이 x제곱에서 빼기 2x의 제곱이니까 이 x바 제곱을 해야 되네요. 그래서 x바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x제곱바는 뭐예요? x제곱바는 0 이렇게 1, 4, 9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평균 내면 자 0은 곱하면 0이고 1, 16분의 2 플러스 자 지금 요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16분의 2, 그 다음에 16분의 4, 3, 12, 16분의 12, 플러스 16분의 9, 4, 36. 자, 16분의 9, 4, 36. 플러스, 자, 16분의 16 곱하기 3. 16분의 16 곱하기 3이면 48이죠. 플러스 16분의 25 곱하기. 16분의 25 곱하기 2면 50. 플러스 16분의 36 곱하기 1 16분의 36 요게 지금 x제곱에 대한 평균이고요. 여기에서 누굴 빼겠다? 평균의 제곱을 빼죠. 아까 평균이 누구였어요? 3이었으니까 빼기 9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해보면 이게 2, 12, 20, 14 14에 36 더하면 50 50에 50 더하면 100 48에 36 더하면 84 그죠? 16분의 184죠. 16분의 184 빼기 9. 약분 되나요? 4로 약분하면 4, 4, 16, 4, 6, 24. 그럼 계산하면 2로 약분하면 2, 23. 그죠? 그러면 2분의 23에서 2분의 23에서 누구 빼요? 9. 2분의 18이죠. 2분의 23에서 2분의 18을 빼면 2분의 5가 된다. 그죠? 이상하네. 아까 우리 분산은 조금 다르네. 모집단 분산은 5였는데 얘는 왜 2분의 5일까? 아까 우리가 공식 자체가 뭐였어요? 공식 자체가 이 표본에 대한 분산은 표본의 분산은 VX반은 그죠? VX반은 바로 이 n분의 표본의 크기였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다. 모집단 분산이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공식이. n이 아까 2였죠. 모집단 분산이 5였죠. 2분의 5.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표를 통해 어떤 이 예시 문제를 통해서, 이 공식이 이 모집단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이런 크기의 관계를 가지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집단 평균과 크기가 같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그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바로 n분 크기 n분의 모집단 분산의 크기 그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저걸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185페이지에 이제 네 번째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에서 뭘 알아봤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어떤 공식으로 구해지는지를 알아봤었습니다. 그죠? 그 공식들을 알아보았고 이제 확인까지 보충학습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이 확률 분포 우리가 표본 평균이 아까 변수로 작용했고 그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떤 이 모집단 분포와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지금 이 네 번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가지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크기가 이제 n개의 표본을 뽑은 거죠.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했을 때
이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은 일단 모집단이에요. 그죠? 모집단 변수 x가 정규 분포 n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자 이게 이제 모집단의 정규 분포의 어떤 이 기호를 주는 거죠. 이 모집단이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러면 여기에서 뽑은 표본은 어떻게 된다고? 이 모집단 안에서 이 n개의 표본을 뽑은 이 표본은 표본의 평균, 그죠? 표본 평균의 변수 누구 x바죠.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누구를 따른다? m과 그다음에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더 예쁘게 써볼까요? 이것도 조금 더 예쁘게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전체 제곱.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집단이 다음과 같이 모평균과 표준편차 제곱으로, 즉 분산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면 여기서 추출된 표본 평균 x바는 바로 n,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소리인데,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모집단에 대한, 원래 우리가 이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잖아요. 얘는 모집단 거니까 그냥 m과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된 거고, 얘는 표본 평균에 대해 있으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 평균하고 똑같으니까 평균은 그냥 그대로 m으로 쓴 거고, 그리고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고, 그걸 전체를 제곱한 게 이 분산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는 표본을 따르는 거니까, 표본 변수 x바에 대한 정규 분포니까 이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어쨌든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때 평균은 똑같지만 분산은 이 n이 나눠져서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모집단이요. 자, 두 번째는 모집단이 이게 저걸 안 가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이항 분포를 따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때, 이때 표본 평균 x바는, 아까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 안 따르면 그럼 표본 평균 x바도 일반적으로 안 따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게 안 따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됐냐면 이 n이라는 크기, 이 표본의 크기 있죠. 표본의 크기가 어떤 이 n의 개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데, 거기 밑에 표현되어 있죠. 대략 한 30개 이상이면 큰 걸로 보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잖아요. MP가, 그죠? 우리 이항 분포가 좀 어느 정도, 이게 MP 크기가 어느 정도 3 이상인가? 좀 더 크면, 그지? 그러면 우리는 정규 분포처럼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에서. 그거랑 비슷해요. 얘가 정규 분포가 아니지만 이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이 n의 크기가,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 정도가 됐을 때는 충분히 큰 n의 크기라고 보고, 우리는 이때 정규 분포, 이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 m,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뭐 이거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집단도 표본 평균의 변수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표본의 크기가 좀 큰 수치로 주어지면 우리는 표본 변수의 표본 평균의 이 x반은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개념도 우리 문제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에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